저기서 빠지시면 되는데. 지금 저 옆으로 지금 옆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올해는 달라지는 교통법규까지 있다는데 헷갈린다. 다들 직접 운전들 하실 텐데 가장 운전하다가 당황스러웠던 경우. 아직도 비보 좌회전 있잖아요. 네. 무섭죠.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파란불에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 났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만 비보호니까 알아서 갈 가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은 위반이 되고요. 뒤에서 빨간불인데 좌회전하려고 막 빵빵하면 맞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 다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시작부터 저희끼리도 굉장히 뜨거운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교통법규 이 한문철 마스터와 함께 콕콕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떨려. 가다 임마 우회전인데 그 뒤에 빵빵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렇게 빵빵하는 차 진짜 많아요. 왜? 지난다 보행자 보호 위반을 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세요. 우회전 원래 되지 않았나요? 앞에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슬슬 이제 보행자 없어요? 우회전 하다가 세게 부딪혔다. 어우, 충격이 상당하네. 저렇게 해서 사고 났으면 신호 위반이다. 신호 위반. 그 이유는 신호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빨간불이고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요 앞에 정선 여기 멈춰야 돼요. 일시정지가 아니라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녹색 신호 우회전이 여길 지나갈 수 없어요. 여길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해서 우회전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예요. 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회전에서 뛰어와요. 몇 칸 안 남아서 뛰어오잖아요. 이거 신호위반 사고 앤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와, 가중 쳐버렸네. 두 개 다 위반된 거죠. 신호위반. 이거 사고 신호위반 사고예요. 저 피해자 많이 다쳤어요. 12주 진단이래요. 야 12주 신. 아이고 형사처벌 무겁게 됩니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 이 우회전 사고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겪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의 운전자 시선인데요. 그게 사실 안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니까 난 빨리 뛰어서 건너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운전을 하시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봤던 것이 다 이 차량의 전방이 적색 신호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우회전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이 적색 신호죠. 차량 진행방이 적색이에요. 그러면 먼저 항상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봤더니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다. 그러면 보행자가 건널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천천히 보면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여기서 일시정지가 중요해요. 네. 일시정지 살짝 그냥 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자동차 바퀴가 딱 멈춰 서야 됩니다. 만약에 딱 멈춰 섰으면 보행자가 올 걸 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느낌상으로는 슥 지나가는 척 하면서 멈춰 섰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바퀴가 딱 서야 됩니다. 섰으면 사고가 안 날 겁니다. 자기랑 타협한 거야.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낯선 것 쓴 같아. 거야.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자동차 타이어가 멈춘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가 없을 때 그때 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봐야 뭐 몇 초 차이 안 나잖아.
뒤에서 섰을 때 빵빵거리니까 아, 내가 앞으로 좀 가줘야 되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정석이라는 건데 운전석 쪽에는 사실 조수석 방향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사각지대가. 아까 영상에서도 정말 본 상황처럼 뒤쪽에서 오는 분은 녹색불을 보고 이렇게 뛰어오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에서는 이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신호 위반을 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원래 같으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상의 12대 중과시 사고에 해당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컨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게 되면 기본 6만 원의 벌점도 10점 또 범칙금도 부과가 됩니다. 네.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전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나타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합니다. 보행 신호죠. 녹색. 자, 이럴 때 우리 성대현 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횡단보도에 빨간불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저는 양쪽에 사람이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때,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는 슬금슬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조건으로. 예. 이럴 때 정답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야 돼요? 진짜?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우회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사각지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그리고 부상자가 무려 13,000명입니다. 지금 진화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녹색불에 이제 건너던 아이예요.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우회전 대형 트럭에 치였던 사고들 기억나실 거고요.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초등학생을 치어가 사망했던 사건. 다 이게 대형 차량이에요. 대형 트럭이 놀랍게도 우회전하면서 못 보는 거예요. 대형 차량들이. 더 높이 있으니까 안 훨씬 더 보이는구나. 크고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는 또 작고. 그렇죠. 비율을 보면 대형차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대형차들이 우회전 코너에서 그 횡단보도 지나간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부딪혀요. 우회전하면서 뒷부분에 부딪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우회전할 때는 내가 SUV나 트럭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하고 더 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시, 이게 뭔가요? 김수영 씨, 네. 이 무슨 표시죠? 회전교차로요. 예, 그렇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교차로에 노래도 잘하시네.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에서 도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 누가 우선일까요? 이것도 진짜 도는 차가 먼저 아닐까요? 저도 이미 돌고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차. 회전하고 있는 차. 정답은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도는 차요, 도는 차. 그런데 도는 차를 무시하고 그냥 쑥 들어온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고로 이어집니다. 너무 부주의했다. 정상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 오른쪽에서 오른 차가 가고 있잖아, 우리는.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오상진 씨, 저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저 무슨 뜻이죠? 플레이 버튼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정말 두 분 그러실 거예요? 양보.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라는 뜻이고. 도는 차가 우선이니까 도는 차는 양보하고 도는 차가 없을 때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쑥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예요. 저 상대차는 자기가 직진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차를 그렇지 직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야. 중요한 건 여기 과실 비율. 진짜. 보통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나한테도 책임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사고는 100대 빵입니다. 100대 0이에요. 무조건 서야 돼.
사실 회전 교차로에서 이 접촉 사고 나면 뭐 내가 먼저 들어왔다, 무슨 소리냐, 난 돌고 있었다, 직진 차선이 뭐 먼저 아니냐, 맞아.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싸움에서 더 정체가 심해지거든요. 서로 잘못일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 정말 100대 0 확실하게 결정이 근데 됐습니다. 이전에 왜 그랬냐면 이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법은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계속 됐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교통법이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회전 교차로가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만 이게 도입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한 1,600개 가까이 한 서울 등 전국에 있거든요. 근데 회전 교차로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량 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도입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 회전 교차로 가보면 이게 일반 교차로보다 꽤나 아주 안전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24.7% 정도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차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가지만 사고는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개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보하면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어요. 맞아. 회전 교차로에서는 계속 돌 수는 없어요. 예, 계속 돌면 어지러워요. 자신 없으면 계속 돌게 돼. 돌다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회전 교차로가 2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큰 데는 3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 돌던 차가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나가야 되죠. 그게 힘들어요. 맞아.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요. 쭉 더 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 참나. 아, 저건 안 되지, 택시.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한 칸 한 칸 가야 되는데요. 뒤에서 갈치기를 저렇게 치고 나면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도 이 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도는 차가 우선이다. 기본적으로 도는 차가 우선이다. 들어오는 차가 도는 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나가는 차도 내 앞에서 도는 차가 있으면 도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회전 교차로는 빙빙 돌아가는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급하더라도 오른쪽 차가 안 나가면 일단 위반하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로타리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6개월 걸린다는. 저 지금 10번째예요. 나갈게요. 정 안 되면 비상등 켜고 손을 내밀어서 이쪽 간다는 거. 나 좀 갈게요.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돌아요. 그럼요, 더 돌면 얘가 돼요. 돌면 나도 돌자. 같이 돌자.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차량에게 나 어디로 갈게라고 방향 지시등 그것만 해줘도 돼요. 해주는 게 진짜 이거 매너일 것 같아요. 예. 진입할 때 좌측 방향 등 아니면 진출할 때 우측 방향 등 켜주시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시속 30km 미만으로 해야 되고요. 회전 차량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양보선에서 대기한 다음에 회전 차량이 다 통행한 후에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은 씨. 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얼마죠? 30 아닌가요? 30? 30. 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왜요? 뭐요? 30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으면 40, 50, 60인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30이죠. 무조건 다 30인 줄 알았어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긴 더 천천히 가야죠, 좁으니까.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났어, 안 났어. 다행히 안 났어. 아이고, 심장 떨어져요, 심장 떨어져. 아, 저건 진짜 천천히 가신 건데, 그죠? 그냥 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보다 천천히만 가면 된다? 30만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특히 지금처럼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선 서행해야 되고 또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왜? 요 트럭 때문에. 불법 주차, 불법 주차. 그럼 저 사람 책임 물어야 돼. 지금 저 앞차는 심지어 횡단보도에 지금 정차해놨어요. 말도 안 돼. 어디서든지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갑자기 푹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어요. 다만 안 보였을 뿐이죠. 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신호도 없는 교차로, 아 속상하다 진짜. 너무 속상하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안 보여. 그 옆을 지나기 전에 멈췄다가 가볍게 빵빵 빵빵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아, 진짜 앞으로는 꼭 저렇게 골목을 갈 때는 신호를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유치원이 있어요.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송대현 씨,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어린이. 자, 그럼 이번에는 자전거 탄 어린이는 민식이법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자전거가 비록 차로 돼 있지만 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가 탔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탄 어린이까지도 사고 나면 만 12세까지, 만 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대상으로 봅니다. 맞아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속도 줄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뭐 몇 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0m, 길어봤자 한 뭐 2, 300m잖아요. 그동안은 30km도 빨라요. 걸어가듯이. 맞아.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서행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구역에서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었어요. 과속 감지기 같은 것이 없으면 그렇게 속도를 잘 지키지 않았었죠. 어린이 구역 만약에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사건들 다 보면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옆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보여요. 그게 없으면 사실 시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들이 안 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불법 차량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원래 불법 주차하게 되면 4만 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3배 많은 12만 원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단속 적발된 후에 2시간 뒤에도 그대로 주차했으면 다시 벌금이 추가가 됩니다. 단속 간격이 15분인데 5분으로 줄였고요.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애들 학교 앞에 주차하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자동차로 이제 등하교 시켜주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등하교 시간에는 5분 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학교 근처가 아이들이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장 먼저 법규를 준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학교도 봐도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애들이 정말 뛰어가거든요. 맞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통법규에 대한 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또 시점상 학교도 개학을 했습니다. 겨우내 집안에만 있었던 아이들이 답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이 안전, 운전자는 물론 아이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킬 건 확실하게 지키자고요. 오잉? 이게 5대5라고요? 아, 유명하신 상대적 90대 분이다. 11이에요. 당연히 100대 빵이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블랙박스 변호사 몇 대면 한문철입니다. 몇 대면 몇 대 몇은요? 네. 허참 선생님 이후에 한문철 변호사님.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면?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유행어 갖고 계신 분 없습니다. 압도적이신 저 분이에요. 이분 팬이거든요. 이분 영상 볼 때마다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많죠. 맞아요.
자, 앞에 차 잘, 뻥 뚫렸네요. 옳지,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그래. 이 정도면 안전거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어유 다행이다. 와. 근데. 뭐야 저거. 잖아요. 예,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앞차랑 안전거리가 그냥 쭉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앞에 차랑 가까워지잖아요. 앞을 잘 봤어야죠. 앞을 잠깐 방심하시고요. 앞을 놓치면은 으악 앞차 들이받을까봐 급히 피하다가 뒤에서는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차 막힌다고 버스 형차로 들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받칠 수도 있고요. 또 단속될 수도 있고요. 뻥 뛰어 잘 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멈추는 곳이 있어요. 상습 정체구역. 그곳에서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오늘 중에 누군가 반드시 사고 나요. 차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거기가 길목이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혹시 너무 사고가 많아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차? 본 거 같기도 저는 봤어요. 영상에 나왔어요. 영상이 나왔다고요? 봤어요? 눈을 크게 뜨고만 보입니다. 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요. 자, 쭉 갈 때 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뭡니까? 여기 레카들. 레카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다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사고 나요. 네, 언제나 사고 나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차로에서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서 여러분들 저 레카들이 서 있다. 속도 미리 줄이세요. 운 나쁘면 내가 그 레카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 차 모여 있는 거 보면 속도 줄여야 되겠네. 한 세대가 있으면 세대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카차가 보이면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이거네요. 게다가 시내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안전거리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한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섰는데 갑자기 뒷차가 제 차를 딱 받으면서 제가 밀려서 앞차를 받은 거예요.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쪽 계에서는 한방해라고 부른대요. 한방해. 그래서 레카가 3대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저희가 정말 2대 이상 이 레카차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네요. 생각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상습 정체가 시작되는 곳에서 여러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습 정체구역. 2020년 9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3번의 추석 연휴를 이제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났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자, 경부선. 오산 IC에서 신갈 JC 양방향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진짜 많아요.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비 타자마자 사고가 그렇죠. 272명이 부상됐고 또 있습니다. 양방향 기준 서울 외곽선 김포 IC에서 장수 IC로 사고가 많이 진짜 나고 많아요. 또 경부선 네. 천안 JC 네. 인근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그리고 경부선 청주 JC에서 헤드 분기점 구간도 나오고요. 서울 외곽선에서 판교 부근 양재 판교. 네, 판교 부분 엄청 많이 나죠. 나고요. 네. 영동선에 둔내 터널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겨울철에는 설 명절 연휴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일지 역시 한문철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눈 소식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바로 녹으면 좋은데요. 눈 내리면은 차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딱딱하게 갖고 빙판길로 변할 수 있죠. 그렇죠. 눈 많이 내렸을 때 천천히 가세요. 가능하면 차를 안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속도 줄이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속도가 너무 있어 빨라요, 보이는데요. 속도가. 저 앞에 트럭이 미끄러지네요. 저 앞에 트럭이 미끄러지고, 내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피하는데 나는 이런 멈출 수가 없어. 꽝.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요. 저렇게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 잡으면은 맞아요. 미끄러집니다. 예, 마치 썰매, 스키 엄청 빠르게 나가잖아요.
네, 지금 이 사고도 브레이크 잡는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운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바로 빙판길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뭐 빙판길에서 운전 경험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릴 때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빙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영하로 떨어진 날씨인데 그 고속도로에 땅이 얼어 있다는 거를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살짝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에 기둥을 가드레일을 박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의 운전도 중요하지만 또 속도도 많이 줄여야 되고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 스노우 타이어를 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전에 좀 대비를 해요. 저는 막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멈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막 몇 시간 동안 멈춰 있는데 주변에 차들이 저를 박을까봐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혜 씨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있죠. 네, 멈춰가지고 뒤에 차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서 제 차를 근데 다행히 이제 뒤에 오시던 운전자분께서 밀어주셔서 같이 밀어서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눈 오는 날 언덕길에서 차가 멈췄을 때 이 차를 올려준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서 미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왜냐면 차가 두세 사람이 그걸 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밀 수 없어요. 그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네. 다들 사고가 있잖아요. 저도 뭐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얼음 때문에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계속 쭉 미끄러지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쨌든 친다 하더라도 앞차가 거기에서 서 있고 나는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의도한 사고도 아니잖아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사고의 책임자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때 특히 많이들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문철 변호사님, 몇 대 몇인가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도 궁금하세요? 네. 볼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이 앞차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으아! 내 앞차가 아닌데 옆에 있던 차인데 맨들맨들. 그래도 저기까지 괜찮았는데 또 불박차 잘못했어요. 하지만 트럭이 사고를 먼저 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차 사고는 트럭이 100% 잘못입니다. 2차 사고는 요 트럭이 한 30, 요 차는 빵! 요 불박차가 한 70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 불박차 높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인데 2차 과실이 70%인 게 전 좀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차가 조금 서행 운전을 했거나 조심 운전을 해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과실이 70% 책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가던 차가 옆에 딱 있었어요. 옆에 정말 천천히 멀쩡하게 가는 차가 옆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차량에 맞춰서 속도를 만약에 제어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제동이 가능하고 제동이 가능했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러네. 만약 저 차가 없었다 그러면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저 차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대비했는데 이 사람은 저 차를 보고도 본인이 제동거리를 과신하고 그냥 가버리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이 부분이 과실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법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법에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면 20mm 이상 만약 눈이 쌓여 있다 그러면 50% 속도를 좀 감축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빙판길에 속도 줄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시속 60km 달리다가 급제동했을 때 승용차나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모습을 한번 보죠. 잘 가고 있는데 빙판길이에요. 자, 섰습니다. 저렇게 돕니다. 60인데도 와! 실험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시속 60km 달렸을 때 제동거리를 한번 했던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일단 버스. 버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갑니다. 지금 브레이크 잡은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제동이 됩니다. 저렇게 밀리네. 뭐야 저거. 위험해. 웬일이야. 계속 가요, 계속. 와, 상당히 많이 가네요. 77m를 갔습니다. 이야. 승용차 같은 경우도
야, 근데 제동거리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졌네요. 와, 안 되겠다. 진짜 사고가 100% 나겠네요. 보통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방어운전 얘기하잖아요. 이 빙판에서는 방방방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속도를 무조건 반으로. 50%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제동거리도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됩니다. 눈 오는 날은 타이어에다 핫팩 같은 거 붙이면 안 되나요? 높게 가면서 높게. 움직이면서 계속 열나니까 눈 좀 녹게. 뭔가 기발한데요? 괜찮아요?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찜 내 거야. 명절 연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마스터님,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고 유형인가요?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농촌에서 생활하신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아우 깡시골. 우리 고향은 깡시골이야. 거기 가려면 옛날에 비포장도로 다녔어. 근데 지금은 포장됐어. 자, 이제 고향 집이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껌껌하죠. 아스팔트 깔린 지도 얼마 안 돼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착해서는 그런 그런 길을 데가 달려야 있어요. 되거든요. 시골에 가면 예. 이런 곳을 달릴 때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예요? 개가 아니고? 진짜 예측을 못했어. 아무도 예측 못해요. 끔찍해. 불안이는 가끔 나오거든요. 소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반응인 거잖아요. 똑같죠. 이럴 때 진짜 그냥 놓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핸들을. 자, 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가로등이 근데 쭉 있다가 이제 없네. 길은 좋은데 가운데 중앙분리 화단도 있어요. 안 보여. 어딨어요? 뭐. 어딨어?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이.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었나 보다. 어디 안 보여 아무것도. 으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커다란 소. 아니 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저게 날아갈 정도면 차 다 파손돼요. 아니 만약에 사람이 쏟아질 뻔했어요. 사람 더붕 떨어지면서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소는 뭘 몰라서 여기 나와 있었어요. 가끔 밤늦게 이번 설 명절 때 친구들 만나서 한잔해 차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면서 가온 찻길로 걸어 다니시든가 또는 찻길을 무단횡단하든가 그러다 꽝 사고 나면 잘못하면 저 소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사람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울 때는 속도를 줄이세요. 제한 속도보다 더 줄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속도 줄이는 거네요. 무조건. 저는 막 가끔 검정 옷 입은 분들이 무단횡단할 때마다 막 심장이 막 이번에 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야간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그 주행을 하던 분의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났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그렇죠.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횡단보도를 내가 파란불이라서 정식으로 건넌다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예. 새벽에 또는 늦은 밤에 출발하시는 분 계시죠? 또는 고향에 갔다가 올라올 때 새벽에 가자. 새벽에 차 없어. 그럴 때 고속도로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섭다. 어떤 일이죠? 하나도 못 봤어.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차가 서 있었어요? 나 못 봤어. 로드킬? 이것도 아니 로드킬이야? 차가 서 있었어요. 차네. 상향등으로 좀 했으면 그렇죠. 맞아요. 가로등이 아예 없으면 네. 상향등으로 그렇게 좀 해야 돼요. 맞아요. 저 앞에 가서 으악 사고나 있어요. 저렇게 사고 난 차가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이죠. 하향등은 잘해야 30-40m예요. 가시거리가 너무 짧네요. 30-40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리면 1초에 28m입니다. 40m? 1.5초도 안 걸려요. 1.5초 동안 어떻게 피하겠어요? 으악! 하는 순간 벌써 사고로 이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좀 그나마 좀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요. 고속도로는 정말 위험하죠. 저럴 때 자동차를 빨리 갓길로 빼야 되는데 갓길로 차가 막을수록 갓길로 뺄 수가 없어요.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 망가졌어요. 고장 났겠지. 망가졌구나.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내가 탈출해야 됩니다. 나만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서요. 뭔가 보이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요. 저기 뭐야, 반딧불이야? 왜 설날에 반딧불이 어떻게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안전한 것을 대피해서 그래도 신호를 줬네요. 근데 못 봤나 보다. 이거 평소에 사무실에서 일 늦게 끝나고 나갈 때 불 끌 때 이렇게 비치면 한 2m 정도 보이죠. 요거는 그 앞에서만 보여요. 이거 앞에서는 뒤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딧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손전등 하나씩 준비하세요. 손전등 이거 차에다 한 2만 원 보관해야겠다. 할까요? 10,000원, 2만 원? 이걸로 이렇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저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한테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들 500m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한테 여기 뭐 사고 났어요. 보이지? 저래야 보여요. 이걸 비춰주면 저 뒤까지 보이죠. 요거는 안 보여요. 그렇지, 요거는요. 맞아. 여러분들 요만한 프레시 손전등 하나씩 꼭 준비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탈출하면서 요거는요, 요거 키라는 게 아니고요. 요걸로는 신고를 해야죠.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도로공사 차입니다. 1588에 도로공사, 두로공사, 2504. 두로공사. 이거 전화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프레시로 손전등으로 사고, 여기 사고 났어요, 조심하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 그래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후레쉬로 이렇게 할 때 차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역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펜스 같은 게 있죠. 그 넘어가셔서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게 2차 사고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는 오늘 얼른 후레쉬를 구비해야겠어요. 맞아. 네, 아니 뭐 연휴 때 차 안 밀릴 때 이동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길에는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문철 마스터가 야간 안전운전 꿀팁을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야간에 절대 무단 횡단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야간 사고 대비를 위해서 차 안에 프레시나 손전등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사고 나면 1588에 2504 다 메모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